안녕하십니까. 불확실한 시대에 내 농장에 기회가 있다. 오늘 웨비나의 마지막 세션의 발표를 맡게 된 저는 한국 베링거인계라는 동물약품 기술지원 수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기종입니다. 오늘 제 발표의 주제는 PRDC 예방을 통한 생산비의 감소입니다. PRDC라 불리는 호흡기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농장에 출하해야 될 돼지가 폐사하게 됨으로써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손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료 효율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에서는 PRDC를 통한 호흡기 질병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생산원가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또 PRDC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발표 내용입니다. 호흡기 질병을 통한 경제적 손실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시고 계시는 자료가 한돈팜스 전산 성적을 사용하는 농장에서 매년 보고드리는 전산 성적입니다. 우리나라 양돈 농가에서 매번 말씀드리고 매해마다 말씀드리고 싶은 그 생산 성적 중에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모돈 두당 연간 이유도수와 모돈 두당 연간 출하도수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즉 PSY와 MSY가 3도 이상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이유 후 육성률이 85% 정도입니다. 이는 15% 돼지가 직접적으로 폐사하고 폐사되지 않더라도 약 나머지 85% 정도의 돼지는 사료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5%의 폐사한 돼지 중에서도 호흡기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돼지 증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돼지의 사료 섭취와 돼지의 증체량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해주는 그래프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가로축에 나타나 있는 요인들이 돼지의 성장을 증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에 나와 있는 숫자가 이 얼마만큼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증체에 얼마만큼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숫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얀색 막대 그래프가 사료를 섭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증체의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그리고 검정색 그래프는 사료를 먹더라도 돼지의 유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즉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증체의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두 가지 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회장염과 같은 세균성 소화기 질병과 호흡기 질병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세균성 소화기 질병 같은 경우에 검정색 막대가 그래프가 좀 더 길게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다시 말해서 돼지가 사료를 먹더라도 이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증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호흡기 질병의 경우에는 반대로 나타납니다. 직접적으로 돼지가 사료를 먹지 않게 됨으로써 이로 인한 사료 허실도 발생하고 돼지의 증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자 9월 2일이고 저도 돼지 농장에서 현장 근무를 할 때 여러 분들께 말씀을 들었었는데 처서가 되면은 우리 환절기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밤낮으로 심하고 또 과한기가 됐다거나 어딘가 새바람이 유입됐다거나 이런 환경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돼지가 사료 섭취량이 뚝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호흡기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PRD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PRDC라고 하면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면은 돼지 호흡기 질병 복합체 정도로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돼지 서코바이러스, PRRS 바이러스, 그리고 유행성 폐렴을 일으키는 마이코플라즈마,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돼지 인플루엔자 같은 것들이 1차적인 돼지의 면역 저하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돼지의 면역력이 저해된 상태에서 다른 세균성 질병들, 농장에 어찌 보면 상재할 수 있는 세균성 질병들이 기회감염 요인으로서 침투가 쉬워집니다. 이러면서 돼지의 직접적인 폐사를 일으키게 되고 또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자료는 여러 가지 돼지 질병의 원인체들을 경제적인 피해가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미국의 양돈 수의사들이 분석한 자료인데요. 왼쪽의 그림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의 가로축은 돼지 사료 효율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돼지의 폐사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료 효율이 좋아지지 않는 것이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돼지의 폐사율이 높아짐을 나타냅니다. 이 3에 해당되는 사분면에 있는 질병의 원인체들이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질병들의 원인체가 거의 모두들 PRDC를 유발하는 원인체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보다는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이 피해가 더 커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여지는 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호흡기 질병의 원인체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호흡기 질병이 작용할 때 그 경제적인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크게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농장 현실에 맞게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호흡기 질병이 적절하게 통제가 되어서 예방이 되어서 사료 효율이 개선이 된다면 얼마만큼의 우리 사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인지, 만약에 비육돈 호흡기 질병이 적절하게 통제가 되어서 사료 효율이 0.1만 개선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육동 증체량 90kg을 감안할 때 25kg에서 출하할 때 115kg까지 한 90kg 정도를 감안하고, 그렇게 되면은 두당 절감되는 사료량이 9kg 정도가 됩니다. 만약 이를 천두 사육하는 비육 농장에서 1년 3회전 사육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7톤가량의 사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료 효율이 0.1만 개선되어도 이만큼의 사료가 절감됩니다. 이를 사료 단가에 대비시켜서 절감되는 금액을 수치화한 자료입니다. 자, 예년보다는 올해 사료비가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사료비 절감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농장에서 보면은 호흡기 질병이나 이런 폐사가 발생을 하면은 사장님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아, 이 돼지 먹을 거 다 먹고 죽었다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즉, 돼지가 폐사하고 나서 이 폐사한 돼지가 먹고 죽었을 때 발생한 사료의 허실입니다.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육돈 호흡기 질병 예방이 되어서 폐사율이 3%만 개선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돼지가 폐사함으로써 발생한 사료 허실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FCR 3.0 그리고 PRDC에 의한 제일 호발하는 돼지의 체중이 한 50kg 정도로 보고, 이때 사료 단가를 곱하게 되면은 죽은 돼지가 먹고 난 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를 똑같은 방법으로 천두 사육하는 비육 농사에서 3회전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3%의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90두를 더 살릴 수 있었고요. 이때 여기서 구한 폐사돈의 사료비를 곱하게 되면은 이만큼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역시 올해도 훨씬 더 절감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듯 호흡기 질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폐사 이외에도 사료비의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실감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럼 이어서 어떻게 하면 호흡기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게 될지, 이 관리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직접적인 돼지 질병을 논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류가 한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용어들을 접하셨을 텐데요. 집단 면역 또는 백신 접종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이런 얘기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집단 면역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백신 접종하기 이전에 면역력이 거의 없는 집단에서는 감염된 사람이 군데군데 분포를 하게 되면 전파가 훨씬 더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백신 접종 이후 우리가 집단 면역을 달성하게 되었다면 감염된 사람이 중간에 분포하게 되더라도 전파되는 게 비율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같이 돌파 감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백신 접종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즉, 돌파 감염이 일어나더라도 백신하고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걸 돼지의 PRLS에 한번 치환을 시켜보겠습니다. PRLS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번식돈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즉 번식돈의 PRLS로부터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번식돈 구간의 바이러스는 계속 순환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자돈에게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것이고, 이 바이러스는 훨씬 더 많은 수가 노출되어 있는, 훨씬 더 많은 바이러스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개체수를 나타내고 있는 곳으로 돼지는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바이러스 양이 순환하게 되고, 더 많은 양의 바이러스와 더 긴 기간 동안 바이러스가 순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이러스 순환에 따른 또 다른 번식 질환에 의한 피해까지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불확실한 예측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번식돈의 일괄 백신 접종을 강조드리는 것이고, 이를 통한 번식돈의 안정화를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의 이유에서와 같은 이유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번식돈에서만큼은 안정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태어나는 자돈에는 전파시키지 않은 환경을 1차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수직 전파는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성 후보돈을 구입한 다음에 후보돈사에서 순치 과정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순치를 하실 텐데요. 여기 순치를 하시고 순치가 종료돼서 바이러스 배출이 없다는 가정하에 번식돈사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번식돈사에서 주기적으로 백신 접종을 한다던가 아니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서 수직 전파를 차단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호흡기 질병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1차적인 관리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직 감염이 되지 않은 자돈이 계속적으로 생산이 된다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자돈에게도 집단 면역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출하 때까지의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런 컨셉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여기서 궁금한 포인트가 있어서 설문조사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여러분 농장에서 신규로 도입한 후보돈의 PRS 순치 재료를 어떤 것들을 활용하실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설문조사에 많은 분들이 응해 주셔서 농장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완수되어야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보돈이 순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모돈의 안정화를 이룬 다음에 자돈으로의 수직 감염이 차단된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모든 번식동물의 안정화를 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돈의 집단 면역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즉 PRS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저의 오늘 발표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컨셉을 통해서 농장을 관리했을 때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하는지 직접적으로 제가 실험한 논문을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2016년도 세계 양돈수의사 대회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보시는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번식동군이 불안정하게 되었을 때 자동 구간의 폐사율은 들쭉날쭉하고 폐사율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번식동군이 안정화된다면 폐사율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 일정한 생산의 바탕이 되는 폐사율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으실 테고요. 이렇게 번식동이 안정화되어서 이후 시기에 수직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에 집단 면역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육장으로 넘어가서 출하 때까지의 성적을 한번 분석해 본 자료입니다. 두수가 15,000도 이상이 되니까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폐사율과 FCR 측면에서 한번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계산에 제공해 드린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사료율 측면에서 0.08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면 두당 7.2kg의 사료가 덜 먹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5,000도의 실험 대상 돈이 있었기 때문에 108톤의 사료가 절감이 됩니다. 이를 사료 비용으로 계산해보면 7,500만 원가량. 그리고 폐사율에서 3% 정도의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450도 정도의 돼지가 더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돼지가 죽어서 버리게 되는 사료가 이만큼 더 줄어들기 때문에 4,700만 원가량의 추가적으로는 경제적인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둘만 합치게 돼도 1억 2천만 원이 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신 투약에 소요되는 비용이 2,800만 원임을 감안하면 투자 대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4.32 정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호흡기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직접적인 폐사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료 효율의 저하 측면에서 경제적 손실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RS 백신을 단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적용한다면 충분히 호흡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제 발표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앞에서 제가 설문을 드렸던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올지는 몰랐었는데요. 후보들의 순치 재료를 어떤 것을 활용하시는지 한번 여쭤본 데이터입니다. 많은 농가에서 PRS 백신을 통해 순치를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시 좀 안전한 방법으로 PRS 백신을 통해서 안정한 방법으로 순치를 시키는 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많이들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역시나 채팅창에 제가 준비한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에 한번 응해 주시고 소정의 상품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